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동물권을 묻는 10대에게는 동물권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10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최대한 풀어쓴 아주 짧은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써달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동물권이나 동물 해방, 비거니즘 관련돼서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사실 꼭 10대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개념이 좀 다소 낯설다,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그 동물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부터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의 현 상황까지도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입문서 개념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권이라는 말은 인권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인권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에게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몸 어디를 뒤져봐도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생명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살아남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자유, 갇혀있지 않고 해방되려고 하고, 행복, 말 그대로 삶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권리가 과연 인간이라는 종에게만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동물권이 출발을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있어야 하고요. 행복을 원하고 죽기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갇혀있기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사실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동물에 애착이 있거나 애정이 있거나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제 전공이 철학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철학사를 공부하다가 우연히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고기를 많이 먹고 개는 좋아하지만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설득을 당해서 그때부터 채식을 하고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권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의 역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권도 처음 그 개념이 18세기에 이제 등장해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법제화가 되었을 때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인권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러면 어디까지 권리를 확장해야 되냐?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의 권리를 갖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여자도 권리가 있으면은 짐승도 권리가 있지라고 비아냥거렸던 일부 백인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흑인도 권리가 있다고? 그거는 무슨 고릴라도 권리가 있겠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부터 동물권을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맞아, 고릴라도 권리가 있어. 맞아, 짐승도 권리가 있어. 왜? 그들도 느끼는 존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똑똑하고 이성적인 존재라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중에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권리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고통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죠. 나아가다 그래,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면 권리를 주자 라고 하는 것이 동물권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고서 저는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는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성차별주의자랑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의 동물을 함부로 착취하고 살상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을 가두고 노예를 가두고 혹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을 학대하고 했던 그런 차별주의자가 다를 바 없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반박하고 싶었어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닌데 성차별주의자도 아닌데 종차별주의자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더라고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억지로 단계별로 제가 채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동물권 활동가들, 채식주의자들, 비건들이 의도치 않게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농장에 가서 그 개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보면은 이걸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의도치 않게
부정적이고 분노를 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고 있는 게 이거 자유인데, 내가 뭘 먹든 나의 자유인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동물권 운동, 채식 운동은 결국에는 인간인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와 연결이 되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동물권 운동의 핵심은 사랑이다. 물론 동물을 죽이고 먹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물권이 인권의 확장이라고 했지만 엄밀한 차이가 있는 것이, 동물권 운동은 결국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게 돼요. 인간의 의무. 저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마땅한 것 같아요. 지구나 환경, 그리고 인간이 아닌 동물들, 식물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지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채식도 우리가 뭐 동물권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장식 축산을 줄여야 하는데요. 채식을 하고 탄소의 발자국을 줄이고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더 지속 가능한 어떤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동물권 운동이 인간의 의무, 인의, 사람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대인데 저나 10대 여러분이나 기후 생태 위기의 당사자입니다. 이제 40년, 50년, 60년이 되었을 때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매우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후 생태 위기가 심각해진 이유는 여태까지의 우리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인간이 아닌 존재들, 지구를 포함하여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동식물을 무책임하게 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의 권리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은 어른들이 안 해줘요. 그 어떤 위급함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면은 함께 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 시민이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권리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민이 바람직한 인권 시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건 세상인데요. 동물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동물 실험실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인간이 먹기 위해서 생산하고 가두고 죽이는 축산업의 피해 동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야생화된 자연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과 그들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